안녕하세요. 매달 핵심 주제를 선정해 연계 독서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로 책 읽는 재미를 붙이는 시간, 꼬꼬독의 이메이저입니다. 여러분에게 2020년은 어떤 해였나요? 저는 지긋지긋한 코로나와 함께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신축년인 올해 첫 번째 꼬꼬독 시간은 즐겁고 건강한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새해를 주제로 연계 독서를 해보겠습니다. 양력과 음력, 설날, 정월대보름, 다른 나라의 새해를 키워드로 정해봤는데요. 연계 독서 전후에 아이가 그리는 마인드맵을 비교하며 독서하면 더욱 좋습니다. 새해는 1월 1일이 맞을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바로 양력과 음력 때문인데요. 달력은 언제 만들어졌을까를 읽고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년 아이들이 왜 할머니는 항상 생일이 다르냐고 물어보지 않나요? 저도 어릴 때 왜 부모님은 생일이 매년 다른지 궁금했는데 할머니 생일을 헷갈려하는 지우를 위해 할머니가 달력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부터 동양에선 달이 변하는 모습에 따라서 날짜를 세는 태음력을 사용했고요. 전통적으로 정월 초하루, 즉 음력의 첫째 달, 첫째 날을 새해 첫날로 여긴 거죠. 반대로 지금 쓰는 달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365일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태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력을 기준으로 매년 달라지는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정하고 온 가족이 만나 새해를 맞이하도록 앞뒤로 빨간 날을 만들어 설 명절을 세는 거죠. 초등 3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도 설날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만나 차례도 지내고 떡국을 먹으며 소식을 나누는데요. 매년 특별한 시기에 반복되는 생활상을 세시풍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의 세시풍속은 설빔을 입거나 야광기라는 귀신을 조심하기도 하고 복조리를 걸었다고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옛날부터 세뱃돈을 받았을까 책에선 옛날부터 전해온 설날 전통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찾아온 하늘이가 새 옷인 설빔을 입고 인사를 드리네요. 그 뒤엔 복조리가 걸려 있습니다. 옛날엔 성공적인 한 해 농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죠. 쌀에 섞인 돌을 골라낼 때 쓰는 도구를 조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새해마다 벽에 걸어 놓으면 복을 얻는다고 믿어서 복조리라고 불렀습니다. 방금 교과서에서 본 야광기란 귀신도 나오는데요. 맨발로 다니는 야광기에게 아이 신발을 빼앗기면 1년 내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부엌에 있는 채를 갖다 놓고 밤새 구멍을 새게 해서 신발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고에서는 아이가 설날에 궁금할 만한 질문에 재미있게 답해줍니다. 설날엔 왜 떡국을 먹을까요? 가래떡처럼 길게 오래오래 살라고 떡국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는 거죠. 어릴 땐 빨리 어른이 되려고 몇 그릇씩 먹었는데 나이가 들며 점점 떡국이 낯설어지는 건 저뿐일까요? 설날이면 매번 아이에게 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항상 까먹고 주저앉기만 하죠. 아이들은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인사할 뿐인데 큰절이란 어른들께 새해 첫인사를 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올리는 인사 방법도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날에 이렇게 큰절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세배할 때 두둑히 쌓이는 행복, 바로 세뱃돈입니다. 10,000원 3장보다 1,000원 10장이 더 좋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1,000원짜리 세뱃돈을 주시진 않나요? 두소리 엄마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1,000원과 10,000원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네요. 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도 10,000원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뱃돈을 받으면 부모님께 다 주곤 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받은 돈을 다시 달라고 할 테니 연계 독서할 때 이 책을 빼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도 게임을 했을까요? 게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과거 조상들은 비사치기, 투호놀이, 연날리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통해 재앙을 쫓고 풍년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설날에 가족과 함께하는 윷놀이가 가장 재밌더라고요. 사회 3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도 윷놀이를 따로 소개하는데요. 놀이 방법에 대한 설명이 조금 아쉽습니다. 솔루토이 한국사에선 전통놀이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 유래와 놀이 방법도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윷놀이에서 도개걸윷모를 대표하는 동물은 모두 집에서 기르던 동물을 상징한다고 자세히 나와 있네요. 책에 윷과 놀이판도 있으니까 집에서 아이와 여러 가지 전통놀이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새해엔 전통적으로 설날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요. 사회교과서에서 나오는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입니다. 왜 중요했을까요? 불엄을 찾아라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엔 달의 모양을 보고 농사를 지었기에 새해 처음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을 설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월 대보름 아침엔 호두, 땅콩, 밤 같은 불엄을 찾아서 먹었는데요. 불엄을 깨물면 부스럼도 안 생기고 이가 튼튼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 이날은 보름달에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저도 코로나가 종식되는 소원을 빌어봐야겠습니다. 또 대나무와 땔감을 넣고 태우는 달집 태우기는 한 해의 애군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새해를 보낼까요? 타이에서는 정월 초하루 서로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물을 뿌리는 물의 축제 송끄란이 열린다고 하네요. 나라별로 자세히 알 수 있는 솔루토이 지리에서 송끄란 축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면 서로 눈싸움을 할 텐데 타이는 새해에도 춥지 않아서 서로 물총을 쏘는 모습이 색다르네요. 인도에선 힌두교 달력의 마지막인 3월 서로 색을 입히며 축복을 비는 홀리 축제를 열고 중국에선 정월 대보름 화려한 등을 밝히며 소원을 비는 등 축제를 엽니다.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소원을 빌고 새해를 축복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주제로 양력과 음력, 설날, 정월 대보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새해를 대표 키워드로 삼아 연계 독서를 했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주제로 한 연계 독서를 하며 하얀 소가 상징하는 풍요와 여유가 가득한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이메이저였습니다.